그래서 다시 각각의 양수일 때에는 이 기하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오르락내리락 양변을 몇 번을 거듭 제곱해도 등호가 바뀌지 않는다. 가 첫 번째고요. 사실 이게 혹시 고1 수학을 정석으로 배우셨나요? 혹시 교재는 뭐였어요? 개념 원리를 배우셨구나. 거기에도 아마 요 부등식 단원이 따로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부등식에서 대소 비교하실 때 우리 고1이라서 고1 때 빼서 양수면 A가 더 크다 뭐 이런 거 배우신 적 있죠? 네. 네, 사실 근데 요거 자체를 개념적으로 학생들이 중요하다라고 여기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빼서 음수면 당연히 오른쪽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본 마인드가 이거예요. 대소 비교할 때 일단 무지성 빼본다예요. 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거죠. 두 번째, 둘 다 양수일 때 제곱해서 큰지 판단한다.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가 둘 다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면 B분의 A가 1보다 나눠서 생각한다. 이런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요거는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이런 문제가 진짜 미친듯이 어려워요. 이거를 쓰기 시작하면. 그래서 보통 위 두 개에 끝납니다. 그 중에 어떤 신호탄입니다. 중3 때 배우는 게. 잘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보통 대소관계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런 것들로 나와요. 이거는 뭐냐? 3 빼기 루트 7과 예를 들어 2를 비교한다 라고 했을 때 대소관계 정석은 뭐냐면 얘를 A라고 한다, 얘를 B라고 한다예요. 그러면은 아무도 이렇게 안 해. 그냥 보여만 드리는 거야. 모범 답안을. A 빼기 B는 1 빼기 루트 7이에요. 근데 나는 1과 루트 7 중에 루트 7이 크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은 둘 다 양수니까 제곱하잖아요. 7이 더 크거든. 그러면 제곱하면 부등호가 안 바뀌니까 얘가 더 커요. 그러면은 1 빼기 루트 7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A 빼기 B가 음수면 오른쪽이 더 커요.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요거를 그대로 쓰는 건데요. 아무도 이렇게 안 하겠죠. 어려운 문제나 논술 정도 가면 이런 것들을 쓸 일이 좀 생깁니다. 자, 그래서 대소관계는 적당히 비교하시면 되고요. 근데 보통 요거 할 때 같이 나오는 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거든요. 무리수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자,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사실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아마 좀 있으면 수원 들어가시겠네요. 수원 얼마? 곧 있으면 들어가시겠네요. 근데 그거 고1 수성을 반쪽으로 하시고. 아, 그렇구나. 그쪽이 조금 더 하셔야 되는구나. 수원을 들어가게 되면 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어떤 전초점입니다. 루트 17이 있다고 할게요. 루트 17은 4보다는 커요. 왜냐하면은 4점 양변을 제곱하면은 얘는 16이고 얘는 17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얘는 또 5보다는 작아요. 왜냐하면 얘는 제곱하면 25고 얘는 17이니까요. 그 말은 이 친구가 4점 작아 이거죠. 그러면 이 친구의 정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의 정수 부분은 몇이라고 말하면 돼요? 네. 그럼 소수 부분에 아예 뭐 망측하게 작아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전체에서 정수 부분 뺀 거 이렇게 엘레강스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4점 작아에서 4를 빼니까 작아만 남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지? 자, 근데 그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잘하시니까. 가우스 들어본 적 있어요? 가우스 기호. 들어보기만 했어요. 가우스 3.1. 가우스 2.7 이런 거. 가우스 2.7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요거는 생략하고요. 보면 요거 생략할게요. 요거까지 제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요 정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할 때 소수 부분은 정수 부분에서 전체에서 정수 부분을 빼서 판단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또 대조관계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은 수직선상에서 직각삼각형과 정사각형을 통해서 위치를 표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았는데, 그러니까 배수관계의 최인이 하나 형성됐다. 이때 단 모든 길이와 모든 넓이는 양수여야 하니까 A와 B 모두 양수여야 한다. 그래서 고일 과정에서 배수관계 비교 조금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루트 17 같은 것들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대수관계를 좀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수혜책에 들어가 볼게요. 이게 오늘 내가 쓴 칠판 지우개의 약이에요. 자, 좋아, 잘해, 훌륭해. 수업이 너무 깔끔해. 자, 마지막 개념인데요. 이제 이것까지 하면은 제곱근과 무리수와 실수까지는 다 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제곱근의 연산 개념이 남는 건데 일단 문제를 좀 풀고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 어차피 수혜책의 곱소수까지 다 나와봅시다. 나왔는데 1, 2, 3 짠 이거 세 글자로 뭐라 하고 네 글자로 뭐라 해요? 양수. 그렇지. 양의 정수 세 글자로 자연수. 초등학생 때는 자연수라고 배웠고요. 중학생 때부터는 양수라고 배웠죠. 자, 양수랑 음수를 판단하는 거는 0을 기준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0이 여기 있을 것이고요. 그 반대편에 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또 하나로 묶어서 부르는 이름을 우리 두 글자로 그냥 정수라고 하는 거죠. 잘했어요. 자, 자연수 할 때 자연은 그거가 있죠. 진짜 내추럴 넘버. 정수에서의 정은 무슨 정자예요? 그러면 뭐예요, 정은? 초코파이 정이요? 정할 정자. 그게 이제 보통 대답 나오는 이 두 번째 2순위입니다. 1순위로 보통 바를 정자 나오는데 그게 다 아닙니다. 내가 방을 개판처럼 봐놨어요. 엄마가 딱 방에 들어와서 정리할 정. 정확히 말하면 가지런할 정자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을까? 요거는 그려진다. 여기 묶을 속자 얘가 손으로 이렇게 해서 손으로 바르게 묶는다 해서 가지런할 정자가 들어가는데요. 자, 선생님 갑자기 그 얘기 왜 했어요? 자, 수직선 배우면서 가지런한 위치에 놓여 있는 걸 정수라고 하거든요. 그죠? 이거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수직선을 채우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근데 아직 애매한 위치 남았죠. 그래서 이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걸 잡아주기 위해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분의 1 마이너스 0.7 0.2024 땡땡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럼 유리수의 정의를 또 알아야겠네요. 유리수는 뭐예요? 네, 맞아요. B분의 A로 표현할 수 있고 A, B는 정수이며 단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3단 콤보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커닝 페이퍼로 되어 있냐면 요 리가 수학에서는 분수를 뜻해요. 그래서 혹시 고1 수학 공부하면서 가비의 리라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한 번이라도? 아직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내신에서만 되거든요. 그래서 가비의 리 할 때는 그 리가 요 리예요. 그래서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에서 유리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합쳐서 여기 이제 유리수 두 등장. 그럼 무리수의 정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파이 있고요, 루트 1이 있고요,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자, 분수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소수가 아무리 복잡하게 가더라도요. 소수가 아무리 복잡하게 가더라도 멈춰버리면 이거 드러내고 밑에다가 걸어주고 100000 쓰면 그게 분수잖아요. 그러면은 멈추는 순간 분수가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멈출 수 없네요. 한 번 까니까 멈출 수 없어. Once you pop it, you can't stop i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한히 쭉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수는 무조건 무한소수여야만 해요. 멈추면 안 돼. 그럼 분수가 돼버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무한소수 있잖아요. 이런 걸 순환소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순환소수가 돼버리면 무한히 가더라도 얘를 x로 받은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만을 줘버려서 그러면은 1024.1024 빵빵 돼서 이거에서 이거 빼가지고 분수 만들어버리거든요. 소수 부분을 조져서 무한히 가더라도 순환하는 순간 망해요. 순환 많이만큼 0을 곱해가지고 빼버릴 수 있어서 소수 부분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순환해도 된다 안 된다? 그렇지. 무한하면서 순환하지 않는 소수라 그래요. 무리수.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둘을 합쳐서 무슨 수라고 부르고? 맞아요. 실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실수냐면 자, 우리는 수직선이라는 거를 왜 내려가? 자, 생각해봐요. 수직선만 그리면 이게 숫자의 전부 아니겠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 전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수들을 실수라고 하는 건데요. 정확히 볼게요. 아까 전에 수직선 위에서 무리수도 있었죠. 어떻게 찾았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3, 1, 루트 10 돼서 얘 여기 내려오는 순간 이 위치가 루트 10이 되는 거잖아요. 수직선 위에는 루트도 있네요. 즉 수직선 위에는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무리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무리수들과 그 외 나머지 유리수들을 다 합치면 모든 실수를 다 넣을 수 있는 거였어요. 이거를 수학자는 커버한다 그러거든요. 커버.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한 손에 유리수를 모아. 던져. 땅, 다 던져. 꽉 찼어요? 유리수만 던지면? 아니면 비어있어요?
비었죠. 걔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한 손에 무리수 주고 땅 던져야 되죠. 그러면 꽉 차게 되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숫자들이라고 해서 실수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그 허수는 뭐예요? 가 나오거든요. 그 수직선 위에 자, 지금 관계를 봐봐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 없는 수였죠.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 있는 수니까 허수는 없는 수예요, 사실은. 빌허자긴 한데. 자, 수직선 요 위에다가 표현할 수 없으면 수직선 바깥에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소 평면이라는 게 또 생기거든요. 좀 볼게요. 1 플러스 3i 이런 거 배우셨죠? 자, 요게 원래는 1이라는 여기가 0이거든요. 여기 1이에요. 근데 얘가 수직선 위가 아니라 수직선 바깥에 있어야 돼. 그래서 축을 하나 더 줘요. 그래서 복소 평면이 만들어지고요. 이때는 가로로 한 칸, 위로 3칸 올라간 이 지점을 숫자를 1 플러스 3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허수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거 왜 배워요? 수직선 위에도 없는 숫자를? 보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차원을 한 차원 높여서 생각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이 배워요. 그럴 때 많이 배워요. 3차원 세계에서 4차원 공간을 수치로 표현할 때 허수를 쓰고요. 그럼 만약에 내가 숫자 단위에서 여 세계를 내려다보면은 밑에 바닥이 완벽하게 쫙 관조할 수 있겠죠. 그래서 4차원 세상에서 바라보이는 3차원 모습을 표현할 때 이런 거 많이 쓰고요.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고요.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가장 복잡한 수, 그래서 복소수라고 부르는 거죠. 요거예요, 수의 체계.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때 배울 수의 체계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중3까지는 어디까지 배워요? 여기까지 배워요. 괜찮으시겠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런 숫자도 있지 않겠어요?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요거 끝나지 않는 싸움이구나. 끝나지 않는 싸움이구나. 맞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고1까지, 이제 고1까지 배우고 수의 체계는 끝이에요. 이제 대학까지 가서 얘기하죠. 전체 수의, 진짜 수에 대한, 리얼 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럼 계속 퍼뜨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알려준 게 뭐냐면, 야, 수직선 바깥에도 있어. 언제나 바깥은 있어. 언제나 바깥은 있어. 지도가 전부인 줄 알았지? 지도 밖에도 세상이 존재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수의 체계였고요. 그러면 다시 중3 과정으로 돌아옵시다. 컴백 홈. 두 수 아무거나 잡았어요. 마이너스 2.7이랑 뭐 파이를 잡았다 칠게요. 두 수 사이에 유리수 몇 개예요? 한 6개요. 6개 뭐 있어요? 저 모르겠는데. 모르, 6개는 대단해서 이상하죠. 무한하죠. 6개는 그냥 무수히 많죠. 무리수는요? 무수히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 정수는요? 무한한가요? 아니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는 이 두 수가 뭐든 상관없어. 두 수 사이에 반드시 유리수가 무한하고요. 이게 얼마나 가깝든지 상관없어요. 무리수도 무한하고요. 다만 정수는 없어요. 유한해요. 그렇게 말해야지. 그리고 막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반드시 무리수만 존재한다.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유리수였고 유리수였으면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유리수 무한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유리수 다음에 반드시 무리수가 존재한다. 그런 거 아니야. 다음 개념이 없어요. 여기는. 되게 복잡한 이야기라서 여기서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자, 그리고 보통 두 번째로 나오는 거. 수직선 위를 무리수로만 꽉 채울 수 있다 없다? 없죠. 아까 전에 무리수랑 유리수가 같이 있어야 됐잖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존재하는 수는 실수니까요. 그래서 보통 요게 이제 틀렸다고 나오고요. 수직선 위를 가득 채울 거면 실수가 나오셔야 돼요. 실수가. 또 세 번째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자, 둘 중 하나가 참 맞고요. 둘 중 하나 틀려요. 둘 중에 뭐가 맞나요? 무한소수이면 무리수이다. 랑 무리수이면 무한소수이다. 무한소수입니다. 무한소수이면 무리수이다. 잠깐만. 아니요. 갑자기 결정을 바꾸시겠습니까? 동전의 앞뒷면을 바꾸시겠습니까? 무리수면 무한. 그 개념이 진짜 어려운 것 당연히요. 혹시 집합 배우셨어요? 집합은? 안 배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가보죠. 진리집합 이런 거 안 들으신 거잖아요? 오케이. 정확히는 요게 맞고요. 요게 틀렸어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문제 분석이야. 당신이 이걸 왜 틀렸을까? 무한소수를 모르기 때문인가? 무리수를 모르기 때문인가? 그게 아니에요. 당신은 요 조건문이 언제 맞는지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가 되니까 약간 얼타잖아요. 자, 그리고 이게 너무 추상적이라 그래요. 그래. 자, 푸들은 강아지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럼 강아지는 푸들이다. 그 틀렸죠? 자, 푸들이면 강아지다. 이건 맞지만 강아지면 푸들이다. 이건 틀렸죠? 왜요? 강아지 중에 비숑도 있잖아요. 그거 말고 세상에는 405종 정도의 견종이 있다고 나와 있대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개념의 어떤 집합을, 개념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냥 크다 작다만 얘기해봐요. 푸들이 커요? 강아지가 커요? 개념적으로. 강아지가 커요. 네. 왜냐하면 강아지는 405종을 갖고 있거든요. 이 견종을. 자, 얘가 크죠? 얘가 작아요. 작다를 너무 크게 쓰니까 인지부조화가 일어났어요. 작아요. 작다에서 크다로 갈 때 우리는 맞다라고 알고 있고요. 크다에서 작다로 가면 우리는 틀렸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이게 봅시다. 모든 무한소수는 순환하는 무한소수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하나만 가리켜요. 얘가 강아지면 얘가 비종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얘가 크고 얘가 작거든요.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내려가는 게 틀렸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올라갈 때만 우리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요런 게 문제 분석. 요런 게 왜 틀렸는지 아는 분석. 자, 그러면 진짜로 우리 제곱근과 실수까지 어디까지 본 거거든요? 개념적으로 쭉 다뤄서 대소비교육 다 했죠. 그래서 무리수와 실수 표시하는 것까지부터 봤죠. 수의 체계도 봤고요.
그래서 지금 연산 전까지 내가 쭉 본 겁니다. 개념적으로. 전체적으로 리마인드가 좀 되셨나요? 좋아요. 그러고도 30분이 남았는데, 자, 그러고도 30분이 남았어. 그러면 내가 볼 때 지금 뭔가를 더 진도로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한테 지금 문제를 몇 개 풀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일단 오늘 쌍둥이 네, 오늘은 아니에요. 네, 오늘 숙제가 없었으니까요. 자, 지금 은솔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12페이지 확인 문제 12개, 아니 12개, 5개 있거든요. 요거만 지금 다 한번 풀어볼래?